대통령실이 지난 5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이게 대통령실이 밝힌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의 배경인데요. KBS 구성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서 노조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지역부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정부가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이나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요. 네. 공영방송이라는 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문화적 소양과 교양을 누리고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한 제도이고,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 바로 수신료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 재원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흔들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흔들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이미 TBS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정부 그리고 또 정부가 공공기관이 가진 YTN 지분을 매각을 추진하는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 제안을 통해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97%가 찬성했다. 이 점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먼저 국민 제안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예.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운영했었죠. 네, 네. 이때는 국민들이 이제 직접 안건을 내면은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국민 제안은 이 안건 자체를 정부가 대통령실이 직접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국민 제안이 아니라 정부가 특정 안건을 던져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론을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포퓰리즘 수단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경과를 보더라도 정부가 국민 제안에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이라는 안건을 던졌고, 국민의힘은 이제 당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또 소속 의원들은 SNS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또 일부 이제 보수 유튜버들은 국민 제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선동을 했죠. 한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방송을 한 이후에 찬성하는 인원이 10,000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자기 업적처럼 이제 홍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국민 제안 자체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고, 게다가 97%가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국민의 97%가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여론조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예.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97%가 아니라 참여자의 97%라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또한 국민 제안 시스템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한 점도 있었고요. 이런 오류들도 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네. 이때 돌아가면 2019년 10월로 기억하는데요. 이 네네, 분리징수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21만 명이 참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민청원에 이런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안건이 올라온 것 자체가 KBS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그때 최종적으로 21만 3천 명이 분리 징수에 동의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공익 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통합 징수라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라는 이제 답변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KBS에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해서 이제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방송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영방송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는 수준에서 이제 그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수신료를 또 알려내려는
노력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 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죠. 네네. 그 법원에서는 통합징수는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었나요, 당시에? 이런 뭐 수신료와 관련된 법적 판단 관련해서는 한 예.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신료 자체가 이제 정당하냐라고 음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통합 징수가 합당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수신료 자체의 정당성하고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TV 방송이라는 것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재정적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공영방송 사업이라고 하는 공익사업 경비 조달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이제 수신료는 이제 특별 부담금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세금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수상기 보유라고 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공익사업을 위해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미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통합징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결로서 이제 결론이 났던 것이었는데, 네. 이제 통합징수가 시행이 됐던 것이 1996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징수율은 향상되고 징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예. 공익적 효과가 크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통합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해외에서도 이제 통합징수하는 사례가 있죠. 공영방송 제도가 비교적 잘 정착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유럽 방송연합을 보았을 때, 유럽 방송연합에 소속된, 공영방송사들의 재원의 77%가 공적 재원으로 이제 조달이 되고요. 예. 그리고 국가별로도 보더라도 이제 이 유럽에서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것이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데, 이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나라의 절반 정도가 전력회사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뭐 이집트, 그리스 이런 곳들은 지금 전력회사를 통해서 이제 징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는 분리징수하고 있죠. 분리징수라기보다 직접 그 공영방송사가 이제 징수 업무를 외부 위탁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이제 반반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K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6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 예, 예. 그런데 만약에 통합징수가 안 되면 분리징수로 네. 가면 수신료 수입이 어느 정도로 감소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징수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징수율도 줄어들고 징수 비용도 지금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징수가 된다. 그래서 별도로 징수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한 6,500억 원 정도의 수신료 수입이 있는데요. 네. 이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광고를 통해서 이제 그 보충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광고를 통해서 현재 이제 통합 징수를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네. 1TV 같은 경우에 광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뭐 분리 징수가 강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1TV 광고라든지 다른 방안들을 뭐 또 찾아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이 그 분리징수안을 꺼내든 이유,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이 정부가 바뀐 이후에 예. 새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 장악의 한 사례다. 저희들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사장 교체 카드다 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온다던데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사내에 저희들이 보면은 예. 이제 예전부터 현 경영진이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제 현 사장이 물러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런 예. 사람들이 뭐 소수지만은 계속 있는데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깥에 나가서 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야지 사장이
물러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주장을 뭐 정부나 여당에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초기에 인수위 시절만 하더라도 인수위의 입장은 수신료가 얼마나 투명하게 쓰임인지를 알기 위해서 KBS에서 세계분리라든지 이런 기조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수신료를 아예 분리징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해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회사 내부에서 사장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건 아닌가. 결국 현재 경영진을 좀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서요. 분리징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조금 법적으로 좀 정치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해석이 좀 갈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법 자체에서는 예.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꼭 한전을 특정한 건 아니지만 위탁을 받은 자가 고유 업무와 통합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통합 징수라는 근거가 생긴 것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시행령으로서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사실상 어떤 상위 법령인 방송법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시행령으로 가능할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강행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제에 이런 수신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를 어떻게 더 튼튼히 만들 것인지를 좀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996년 통합징수 때에도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든지 이렇게 하면서 통합징수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서 도입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현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부본부장이었고요. 좀 통신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음질이 좀 약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